백운기의 시사 1번지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앞서 예고해 드렸죠. 오늘 대한민국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셨습니다. 방금 전에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고 지금 바로 여기 오신 겁니다. 안철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와주신 거죠? 네, 저 마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처가 아닙니까? 전라남도 여수가? 네, 그렇습니다. 원래 중요한 일하면 처가 쪽부터 인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저 한평 그다음에 예. 영광을 갔고요. 예. 그리고 알리지 않고 여수에 있는 저희 장인 묘소에 다녀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기일이어서요. 아, 기일이었습니까? 네. 예. 한평 영광은 왜 가신 거예요? 한평에는 최진석 교수님과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그 노자 장자 전문가. 네, 정말 예.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분 아니십니까? 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셔서 이제 그 말씀들을 나눴는데 생각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대숲이 아주 근사하던데요? 네, 거기 학교 옆이 다 대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제 고향이 한평인데. 네, 네.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예. 11시에 발표하셨죠? 조금 일찍 했습니다. 10시에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사실 11시 11분에 하고 싶었습니다만 약속된 방송 시간 여기? 때문에 예, 당겼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우리 KBC 방송이 101.1MHz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백운기의 시사 1번지입니다. 1번밖에 없군요.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일자가 지금 몇 개나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1등은 이게 거의 정해진 게 아닌가. 학교 다닐 때부터 1등 계속 하셨죠? 그리고 지금 또 시간이 11시 때라. 예. 그렇다고 제가 11분만 인터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제가 출마 선언문 읽어봤는데 정말 국민들 뽑을 사람이 없다고 많이 요즘 얘기하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뭐 놈놈놈 얘기를 하셨던데 그 영화도 보셨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저 외국 버전과 한국 버전이 있는데 예. 한국 버전은 참 잘 만든 영화여서 DVD까지 사서 집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예. 방송에서 놈자를 많이 하니까 조금 거시기 한데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이상한 놈이고 이렇게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왜 대선판이 이렇게 나쁘고 이상하고 추하고 이렇게 됐다고 보시나요? 후보들의 우선 도덕성,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미래 담론의 실종, 아마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대선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미래 지향적인 투표 아닙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운영을 맡길 그런 중요한 분을 뽑는 선거인데 온통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뭐 부도덕한 여러 가지 비리 부분이라든지 네거티브라든지 또는 과거 일로 서로 발목 잡는 일만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실망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는데 인사하시죠. 네, 대표님 예.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최수영 컨설턴트 그 대선 출마 선언문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떤 내용이 가장 탁 띄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수많은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다 이게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 선수만 교체하는 그런 정권 교체는 그냥 적폐 교대일 뿐이다. 그럼 내가 시대 교체를 한번 해보겠다. 그게 사실 정말 시대 교체 눈이 띄었고 또 하나는 저는 놀랐습니다. 임기 당선 후 임기 중반에 내가 중간 평가 받겠다. 그리고 예. 만일 총선에서 일당이 안 되면은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이거는 사실 그동안 기득권 정치에 몰입됐던 우리 사고에 완전히 좀 그걸 깨는 혁신적인 선언이라 좀 놀랬고 사실 좀 저도 한마디 좀 첨언한다면 일자가 계속 나왔을 때 저도 하나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다 안철수 대표님 출마하니까 다들 뭐 삼지대 얘기하는데 안 대표님은 그게 아니고 지금 중도층이 너무 많아서 일지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지대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일지대가 왜 또 일과 연관이 되는지 중도층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한번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 지금 중도층이 제일 많이 또 찍을 후보가 없다도 제일 많죠. 뭐 갤럽 같은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거기가 1등입니다. 예. 그리고 2등, 3등이 각각 여당 후보, 야당 후보 지금 그런 반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그 성향을 조사를 해보면 여론조사에 따라서 거의 50% 국민이 중도 성향이라는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적인 분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 당, 무조건 저 당이 아니라 어떤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쪽 정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서로 자기 편만 모으고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도층에 있는 분들께 우리가 집권하면 대한민국이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양당 다 확신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 어떤 대선 때보다도 중도층이 제1지대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중도층이 일지대다.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찍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안철수 후보를 찍겠느냐? 뭘 보고 찍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모자란 부분도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원한 것이 제가 기존의 여의도 정치 문법에 따라서 능숙하게 잘하는 걸 바란 것이 아니었고 제가 여러 가지 현장 경험, 의사, IT 전문가, 벤처 경영자, 그리고 대학 교수, 또한 정치 쪽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돌파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 가지고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요구였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예. 참 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의 안철수로 돌아가고 원래의 안철수의 옷을 입겠다는 것이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중도층에게 제가 그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저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면 자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드릴 겁니다. 저도 출마 선언 읽으면서 그 부분 가장 와닿았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자각, 성찰. 저는 그 부분 정말 와닿았어요.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모자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성찰 위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그 바꾸는데 안철수 대표의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면 다들 우리가 강한 나라라고 하면 경제력도 강하고 그리고 과학기술력도 강하고 국방력도 강한 나라인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없어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바른 나라라고 하면 이렇게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데 또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안전한 나라라고 하면 그건 뭐 안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안전한 삶을 영유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 정신이 예. 그 세 가지라고 보고요. 그걸 한마디로 저는 더 좋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거기에 정확하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의사로서
방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통령 임기마다 한 번씩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감염병이 찾아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신종플루,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메르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코로나19지만 다음 대통령 때 5년 내에 또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전문가죠, 사실. 그 다음에 또 IT 전문가로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격차라는 게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는 이유가 웬만한 격차가 아니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격차를 초격차라고 네.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초격차까지는 아니지만 인류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또한 뭐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 산업, 이런 분야들을 정말 초격차를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급의 회사가 5개가 있는 셈이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G5 5대 강국에 들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칭 555 전략이라고 예. 저희들 내부에서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옵니까? 그러니까 5대 강국. 예, 5개 초격차 기술, 예. 5개의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 예. 그리고 5대 강국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가장 내가 적임자다 이런 말씀이신데,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딱 맞춤형 대통령 같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저희가 잠시 쉬었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지요. 네, 광고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전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이번 대선 시대정신, 그리고 왜 대한민국에 지금 안철수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사실 안철수 대표가 아니었다면 야권에서 시장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데, 혹시 이번 대선에서도 단일화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당선되는 것이 목표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에 단일화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까? 저는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기자분들한테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후보들을 잘 보고 어떤 분이 제 정부의 총리나 장관으로 일을 잘하실 수 있을 건지 관찰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압도적인 1등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힘 후보나 1등이 정해지면 그쪽에서 단일화 요구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 머무른다면 정권 교체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단일화 이력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단일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크롱이 후보 시절입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축하의 말, 격려의 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선거는 마지막 날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최선을 다하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저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 나온 수치들이 제가 결심하고 이렇게 선거에 나오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대로 된 비전과 미래 담론, 그리고 또 제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드린다면
그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출마 선언하신 날 단일화 질문이 나와서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과는 단일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혹시 안철수 후보께서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없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까? 저는 지금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적폐 교대가 아니라 시대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정치가 교체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처럼 계속 정권 교체를 한다고는 했는데 구적패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다시 들어온 세력이 신적패가 되는 걸 반복하는 적폐 교대가 이번에 다시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절박감에서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시대 교체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 국난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저는 그런 사명의식 가지고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대표와 가치 동맹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치에 대해서 서로 말씀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동연 전 부총리도 시대 교체를 얘기하던데 혹시 그분과 생각하는 시대 교체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정치 교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치 교체라는 거는 시대 교체의 한 부분입니다. 정치 교체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대 교체는 국민들이 함께해서 문화가 바뀌어야지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담론이 훨씬 더 큰 담론이니까 다른 것입니다. 김동연 후보도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추구하는 가치가 같다면 제가 못 만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김동연 그 후보 자체가 이번 문재인 정권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공과 과에 대해서 본인이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마 저와 생각이 같은지 또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출마 과정에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한 말씀을 놓고 이번에 대선 출마 선언은 본인의 말을 뒤집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했던 말은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그러면 도중에 사퇴하고 다시 대선으로 가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아시는 예. 것이고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자꾸 좀 뭐라고 합니까? 다리 잡기를 지금 시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 시장을 하다가 또 대통령 선거 나가지 않겠다. 네, 그런 저는 말씀을 하신 건데 재선에 도전하겠다. 그냥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만 딱 떼내서 공격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정치권에서 가장 흔히 하는 수법이죠. 네. 말 전체 중에서 한 부분만 따서 너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뭐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속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 정확한 문장을 기억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합당도 중간에 이렇게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합당이 안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건 지지자들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통합이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때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던 이유가 1+1이 2가 이상이 되는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사실 야당이 지금 뭐 힘이 허약한데 지지층이 확장이 돼서 어느 정도 여야가 견제가 되는 것이 건강한 그런 관계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것을 모두 다 국민의힘에서 잘했다,
자기들 때문에 됐다고 그렇게 좀 오만해지면서 예. 그냥 저희 국민의당을 없애버리는 식의 그런 통합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에 안철수 대표랑 얘기를 나눠보면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안 갔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빨리.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륜이 많으신 분이시죠. 아직도 그렇게 좋게 얘기하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왜 그렇게 윤석열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미워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에너지 모두를 쏟아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간만 해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쓸 여유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이제 중간평가 네.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사실 중간평가 얘기가 옛날에 있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때도 있었고요. 예, 네. 근데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사실은 그게 정치적인 선언으로 그치는데 예. 그래서 안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정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하나와 예.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안 대표님께서 그 총선 전에 당을 창당해서 교섭단체를 이룬 대한민국 3기 이래로 5번째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호남을 그때 기반으로 예.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그때 그 39석 갖다 해오셨는데. 38석. 예, 38석. 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윤석열 지금 후보의 광주 그러니까 전두환 발언으로 촉발된 것도 짧게 해주세요. 있는데. 대표님 말씀하실 시간 1분밖에 네, 안 그래서 남았어요. 혹시 광주 방문 일정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이 예.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곧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평, 영광 그리고 여수까지 그렇게 전남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중간평가는 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야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키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후보들에게도 요구했습니다. 그걸 약속을 못하면 그렇게 자신 없는 후보는 후보에서 사퇴하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출마 선언하자마자 저희 KBC 광주방송 백운계 시사 1번지를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간 내서 꼭 한번 와주시고 한 30초 남았는데 우리 처가 쪽에 계신 우리 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 가지로 저는 빚진 마음이 많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제대로 정치적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신 쪽이 호남입니다. 그리고 호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물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고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가진 곳입니다. 저는 그 마음 지금도 잊지 않고 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좌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사 1번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